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통과, 그쵸?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즉 JP모건 회장은 기존에 이제 코인에 대한 부정적이었잖아요. 사실 부정적이었어요. 이 부정적인 스탠스를 긍정적인 스탠스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이 리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리플은 정부청 코앞까지 왔지만 아직도 저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지니어스 법안 하원에 통과를 했다. 암호화폐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만 사인만 남겨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는 암호화폐 관련 첫 번째 법안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하원은 308대 122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지니어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즉시 발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미국 의회에는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은 암호화폐가 SEC에 의해 증권으로 규제되는지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규제가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연준이 달러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까지 발행한다라면 미국인들의 개인 재정에 너무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날 하원은 지니어스 법안 이외에 다른 두 개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나 다른 두 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트럼프 책상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누가 기관이 속출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 경자는 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제이미 다이먼인데, 사실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그동안 암호화폐 회의적이었던 다이먼 회장은 말하고 있죠. 은행이 결제 경쟁사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인 스탠스로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실제 지난달 JP모건은 JP모건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JPMD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며 다른 기관들 잇따라 이를 채택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월가의 뭐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니어스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니어스 법안은 사실상 여러분들 미국에서 뭐하고 있다, 대놓고 밀고 있는 코인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토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정식 명칭 같은 경우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혁신 수립과 지도에 대한 법인데, 스테이블 코인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고정되게 설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어떻게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연방정부, 주정부 공동 감독, 감사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요. 허가된 발행자의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 코인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 코인은 회계상 현금과 어떻게, 자, 현금과, 이거 중요합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은행과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제 법안이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제도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제도권. 자, 그러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 정식적으로 통과가 된다라면 리플에게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답이 여러분들 여기에 다시 나와 있어요. 여기.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며 다른 기관도 잇따라 이를 채택해 스테이블 코인이 월가의 뭐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은 이미 누구를, 이 리플을 찍었습니다. 리플을. 그럼 누구? 월가의 대세가 된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플. 그러니까 이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리플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인프라까지 제도권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뭐가 있어요? IPO 상장 있죠? IPO 상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CBDC가 있고요. CBDC, 그리고 스테이블, 그리고 ETF까지, 그쵸? 등등등. 이 모든 게 어떻게 된다? 한 방에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밸류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 이 상승 올라갔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당장의 주가의 변동성과 지루한 행보에 포기하지 말고요. 꾸준하게 숲을 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500원짜리까지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한 걸음, 단 한 걸음 남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채널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 상승 채널만 지지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4천자리에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려면 일단은 재판 리스크가 마무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ETF 승인 관련돼서 긍정적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사실상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그쵸?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젠 사실상 이거는 재판은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고, ETF 통과도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관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 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확인돼야 될 것은, 일단은 이 채널 상승,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고, 하지만 이 채널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어떻게 4천자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리플의 가치를 믿고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